자, 전산 회계 1급 79의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관계로 촉박한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후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비용화할 수 있는 거래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얘기고요. 비용화한다라는 건 수익적 지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수익적 지출에 대한 내용일 거고요. 세 개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원가 절감, 생산 능력의 증대, 내용 연수의 연장 등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요.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2번이 되겠네요. 2번. 다음 중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자,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금, 당좌차월은 유동부채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3번.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회계상 거래라는 건 회계상 회사의 자산의 말고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없는 것.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거래처에 매각했다. 기계장치를 매각하면 자산이 감소되는 거죠. 그리고 뭐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럼 또 자산의 증가가 될 거고. 사무실 임차 계약을 하고 임차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임차 보증금을 지급해도 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자산 감소, 자산 증가가 되겠죠. 외상매입금 면제해 줬다고요? 그러면 대변에 있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외땅 말고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차변, 그리고 채무 면제 이익.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되죠. 4번이겠죠. 뭐 경영진이 미래의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것만으로는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감 변동하지 않았죠. 그 답은 3번에 4번이 됩니다. 4번. 다음 항목들을 수정해서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변동하는가. 이자 수익 중에 28,000원은 차익이 내년 이자 수익이네요. 그러면 이거만큼 올해 이자 수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년 이자 수익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올해 이자 수익에서 28,000원을 빼줘야겠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임차료 중 50은 내년 거래. 그러면 임차료를 내년으로, 올해 임차료가 아니니까 올해 임차료에서 50만 원은 빼야 돼요. 그러면 올해의 임차료를 빼면 이익은 증가되겠죠. 또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보험료 중 10만 원은 내년 거래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만 원은 내년의 보험료야. 그럼 올해 보험료에서 빼는 거니까 올해 보험료에서 10만 원을 빼면 이익은 10만 원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하면 당기순이익은 얼마냐면 60만 원에서 28,000원을 뺀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57만 2천 원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답은 3번. 5번.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가? 우선 재고자산은 수량 곱하기 단가로 평가를 하죠. 수량 곱하기 단가로 계산을 하게 될 거고요.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지 재고 조사법, 그죠? 요걸 혼합하기 때문에 혼합법 이렇게 부르죠.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개별법, 선입 선출법, 후입 선출법, 그리고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그리고 매출가격 환원법, 소매제고법이라고 부르죠. 소매제고법.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 지금 이 방법은 실제 물량의 흐름과 방향이 일치하고 기말 재고액이 최근의 가격, 즉 시가인 현행 원가를 나타내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현행 수익과 과거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 비용 대응 적절하지 못하다.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근데 지금은 실제 물량의 흐름과 일치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입 손실법이 되겠죠. 6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현금 및 지폐, 타인 발행 당좌수표, 자기압수표. 답은 4번이죠. 취득 당시 5개월 후 만기 도래. 자, 취득 당시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 7번 손익계산서의 판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보통 판관비는 끝에가 어떻게 끝난다라고 했죠? 비, 료, 여, 과 등으로 끝나요. 근데 비료여가로 끝나지만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라고 했고요. 그죠? 개발비는 무형자산.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 외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경상의 개발비, 비용이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 외비용에 해당합니다. 8번 단기매매증권 재무제표에 표시될 단기매매증권과 영업의 수익은 얼마냐고요? 자, 100주를 100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럼 단기매매증권은 1000만원이죠. 우선 취득 시점에서 단기매매증권은 1000만원이야. 1000만원. 그리고 중간 배당을 받죠. 배당 받으면 차변에 뭐 보통예금으로 받았어? 그러면 보통예금 50만원. 5만원인가? 5만원. 배당 받으면 대변에 배당금 수익 5만원. 영업의 수익이죠. 배당금 수익은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주식이 한 주당 11만원으로 평가가 됐네요. 그러면 100주가 11만원이면 10만, 지금 원래는 한 주당 10만원이었나봐요. 그죠? 1000만원 있었으니까. 근데 1100이 된 거죠.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이. 그럼 단기매매 증권 100만큼 차변을 늘려주고요.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100 이렇게 처리하겠죠.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은 얼마냐면 1000만원에 100만원 합친 금액 1100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영업의 수익은 배당금 수익 5만원과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105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1100이고요. 영업의 수익은 105만원이 됩니다. 자, 원가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자, 답은 1번이네요. 우선 변동비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변동비도 증가하는 거죠. 근데 단위당 변동비는 어떻게 돼요? 한 개당 원가는, 개당 원가는 일정하죠. 그죠? 답은 1번이 됩니다. 그죠? 봐봐. 삼계탕을 만든다고 할 때 삼계탕 하나 만들 때 닭값은 5,000원이야. 두 개 만들 때는요 10,000원이야. 세 개 만들 때는 15,000원이야. 총원가가. 네 개 만들 때 20,000원이잖아. 근데 삼계탕 하나 만들 때 한 개당 원가는 닭 한 마리 5,000원. 두 개일 때 10,000원이야. 한 개당 원가는 5,000원. 세 개일 때 15,000원이야. 한 개당 원가는 5,000원. 네 개일 때 20,000원이야. 한 개당 원가는 5,000원.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죠.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단위당 고정비는 총 고정비는 4번 총 고정비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증가가 아니라 일정으로 바꿔야 되고요. 여기가 일정하다요. 일정하다. 단위당 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반비례죠. 감소하죠. 그죠? 증가하면 감소한다죠. 감소. 조업도가 증가해도 총변동비는 감소한다.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변동비는 증가하죠. 총변동비가 감소할 경우는 조업도가 감소하는 경우죠. 조업도가 감소하면 총변동비는 감소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증가하는 거지. 답은 1번. 10번.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기말제공품의 원가는 얼마인가? 우선은 완성품 환산량이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야 되는데, 자, 선입선출법. 기말제공품은 300개, 기말제공품 300개에 기말제공품 300개의 완성품 환산량이요. 재료는 공정 초에 투입되죠. 그럼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300개고요. 가공비는 80%를 투입했습니다. 그럼 300에 80%면 38, 24, 240이죠. 그죠? 여기에 재료비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기말제공품은 얼마가 되냐면 기말제공품의 원가는 300개 곱하기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350원 플러스 240개 곱하기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2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요 금액은 105,000원이 되고요. 플러스 요 금액은 48,000원이 됩니다. 그죠? 48,000원. 두 개 합치면 153,000원. 답은 2번. 11번. 제조원가명에서 제공품 계정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은 제공품 계정이요? T계정 제공품. 기초 제공품. 거기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리고 오른쪽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기말 제공품이 있는 거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기말 제공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고요. 그죠? 오른쪽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기말 제공품. 답은 기말 제품이 되겠죠. 12번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항공기, 제조업 같은 주문 제작 업종은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원가를 짓게 하죠. 공정별로 원가를 짓게 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답은 3번. 13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외국으로 수출하면 선적일, 비행기에다 실으면 기적일이라고 불러요.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하는 날,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무인 판매기는 공급 시기가 언제냐면 그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치한 날, 현금을 꺼내는 날. 그래서 뭐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인치한 날이라 그래요. 인치한 날. 답은 4번. 14번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금 계산서는 판매자가 발행하는 거잖아요. 매출자가. 그런데 매입자가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불러요. 세금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합니다. 4번이 답이네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못해요. 면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15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총 매출액 100만원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및 애누리는 5만원은 빼줘야겠죠. 그래서 5만원 빼진 거 100에
세모는 차감이야. 뺀 거야. 그리고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에 대한 연체이자. 자,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의 연체이자는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보지 않습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는 시가로 과세하죠. 폐업시 잔존재화는. 그래서 100에서 5만 원을 빼고 40을 더하면 135만 원. 부가시세법상 과세표준은 135만 원이 됩니다. 자, 거래처 등록 메뉴 실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거래처 등록 메뉴 등록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거래처 등록 클릭하셔서 거래처 코드 번호는 1032번. 거래처 은천마루. 그리고 유형은 매입이네요. 매입. 사업자 등록번호는 609-85-18769. 대표자 성명은 김일권.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소형 가전. 그리고 주소에 대해서는 우편번호 생략해도 된다니까 서울 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5. 그리고 괄호는 보통 밑에다가 서초 3동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자, 2번 외상매출금 잔액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적절하게 수정하시오. 가나상사의 잔액이 마이너스 530이 아니라 0이고 이와 관련한 갑을상사의 잔액이 0이 아니라 530이다. 외상매출금 관련해서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하셔서 외상매출금 검토한 결과 가나상사가 마이너스 530이 아니라 0. 그리고 갑을상사가 530. 여기 보시면 대차차액이 사라지죠. 3번 경상의 연구개발비 100만원을 개발비로 잘못 입력해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오류가 발견되었다. 재무제표 흐름에 따른 전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근데 지금 한국세무사회에서 시험을 낼 때 이 경상의 연구개발비가 이게 제조원가인지 아니면 판관비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이 답안은 판관비 손익계산서부터 잘못됐다라고 봐서 얘가 손익계산서 판관비다 라고 본 거거든요. 손익계산서. 근데 저는 저 앞에서 원가명세서부터 잘못됐다라고 보고 하도록 할게요. 여기 답이 있으니까 손익계산서는. 그래서 전기분 원가명세서 반영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돼 있죠. 얘가 500번대 비용인지 800번대 비용인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전기분 원가명세서부터 볼게요. 전기분 원가명세서의 경상의 연구개발비, 경상 연구개발비 확인. 그리고 100만 원을 입력하면 이만큼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늘어나겠죠. 135,828,600 원. 이 금액이 전기분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원가로 이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죠. 135,828,600.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늘어나면 당연히 매출원가가 커짐으로 인해서 단기순이익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단기순이익 원손 세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불러오기 누르면 단기순이익이 850이 아니라 깜짝이야 750이 되죠. 이 금액과 이 금액 합쳐진 870이 손이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970이 아니라 870으로 이렇게 하고 뭘 지워야 돼요? 개발비라고 무형자산이 아니잖아. 그죠? 경상의 연구개발비. 그러니까 개발비를 삭제하면 이렇게 지워지죠. 제가 지금 빨리 하고 있죠. 어쩔 수 없어. 지금 오늘부터 아기가 왔는데 오늘 첫날이라서 장모님이
되게 신기해. 내가 않으면은 계속 우는데 장모님이 알면 또 가만히 있고 그래서 지금 장모님 이제 가실 때 돼서 그때를 지금 이용해서 내가 지금 염치 없게도 여기 들어와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7월 25일. 나는 좋은 선생이기도 하지만 이제 좋은 아빠가 돼야 되니까. 그지? 어, 뭐라는 거야, 병신이. 그지? 자, 빨리 할게요. 7월 25일 날 일반 전표. 예, 7월 25일 날. 자, 화재로 인한 보험료를 전액 비용 처리한대요. 7월 25일. 비용이니까 차변에 보험료지 뭐. 그치? 공장의 보험료? 이렇게 60만 원이고 대변에 보통 예금 60입니다. 가끔가다 어떤 문제에 전액 비용이 아니라 전액 자산 처리하라 그래. 그럼 여기 보험료가 아니라 뭐라고 처리해야 돼요? 선급 비용이라고 처리해야죠. 그죠? 2번. 대연전자의 부도로 외상 매출금 15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손에게 처리하는 거죠. 그죠? 대손 처리하기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 조회하랍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 가셔서요. 7월 31일 시점에 대손 충당금 75만 6,500원을 조회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손이 발생하면 7월 31일 날 대변의 외상 매출금 대현 전자 150 차변의 대손 충당금 75만 6,500원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3번 퇴직금을 지급하면 제일 먼저 조회해야 될 것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잔액을 조회하라. 합계잔액 시산표 아까 전에 갔던 데 있잖아요. 합계잔액 시산표 8월 8일 컨트롤 F 눌러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얼마요? 1,100이죠. 그럼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8월 8일날 대변에서 차변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1,100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퇴직금이 1,450이니까 350만큼은 퇴직급여라고 800번대 퇴직급여라고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50 자, 이거만큼 중에 135만 원은 차감하고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네요. 원천징수 세액은 예수금이죠. 135만 원.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이체해서 지급합니다. 4번 법인세 중간인합세액 180을 보통 예금으로 자, 단 법인세액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 선납세금으로 분개하라는 거죠. 8월 25일 날 차변에 선납세금 180 대변의 보통 예금 180 5번 급여 지급하면서 차감한 금액 당사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급여는 다 합쳐서 240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급여 명세서, 급여 내역서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줄 때 다 안 주잖아요. 그죠? 노고에 감사는 드리지만 뗄 건 떼고 줘야죠. 차변에 급여 240 그리고 요거 다 뗀 거야. 요거. 그래서 뗀 게 40이죠. 이거 뗀 거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금이라고 한다고. 대변에 예수금 40. 나머지 뭘로 지급했어요? 아까 보통 예금이었나? 이렇게 되나? 보통 예금으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6번 자기 주식을 모두 처분하면 우선 자기 주식에 소각이란 얘기가 없죠. 그러면 처분이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 또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거든요. 12월 18일 날 자기 주식을 지금 장부 금액은 1325만 원짜리를 1500에 매각한 거죠. 잠깐만요.
자,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모두를 1,500에 처분했는데 얘가 자기 주식이 장부 금액이 1,325만 원짜리예요. 1,325만 원짜리 자기 주식을 1,500에 팔면 그만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얘가 이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있죠? 이게 이때 이게 이거 보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12월 18일 1,500에 팔았죠. 보통 예금으로. 그죠? 1,500. 대변에 자기 주식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1,325만 원입니다. 그럼 175만 원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돼야 되죠. 근데 차변에 있던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대변으로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 25만 원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매일 매주 전표 할게요. 토지를 매입하고 뭘 받았어요? 전자 계산서 받았죠? 매입하고 계산서 수치 유형 몇 번? 53 면세죠. 그죠? 53 면세. 매입하고 계산서 수치 53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7월 17일 날 53 면세 품목은 토지가 되고요. 공급가액은 1억 2천 부가치 면세. 거래처는 강남 부동산 그리고 전자 이어 분계는 3혼합. 그럼 차변의 원재료를 뭐라고 바꿔요? 토지라고 바꾸시고요. 대변에 1200은 보통 예금입니다. 혹시 너무 빠르면 그거 유튜브 이렇게 재생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어요. 미지급금. 그래서 미지급금 1억 800이 됩니다. 2번 7월 25일 대한무역에서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품 1000개를 3,000에 납품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했죠. 7월 25일 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 유형은 12 영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품목은 제품이고요. 수량은 1000개고 공급가액은 3천만 원 0이죠. 거래처는 대한무역. 전자 세금 계산서. 영세율 구분은 여기 커서 떨어져잖아. F2 눌러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그리고 3.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이고요. 차변에 300은 보통 예금. 나머지는 2,700은 명보가 발행한 약수거음으로 배서받았죠. 약수거음이야. 대신 대한무역이 아니라 명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3번 금강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에 전자세금에서 발급했다. 대금은 7월 5일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동사가 발행한 약수거음으로 받았다 라고 돼 있죠. 0805 제품 판매하고 세금에서 발행하면 10일 과세. 저는 여기 보고 할게요. 10일 과세. 아까 여기 했었나 이렇게? 다른 거? 12영세. 10일 과세. 품목은 생활 가전. 생활 가전. 수량은 200개. 단가는 10만 원. 거래처는 금강상사. 그리고 전자. 그리고 3.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이 되고요. 차변에 2,000은 어음이고 200은 현금인데 그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 200은요 이미 봐봐요 7월 5일 날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한 거예요. 그럼 일반 전표 가셔서 7월 5일자에 계약금 받은 거 확인해야죠. 뭐라고 써 있는데요? 선수금.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금이죠. 자, 메인 매수 전표에 요거 반영하면 대변에 있던 선수금은 차변으로 선수금 200.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죠. 무슨 어음? 받을 어음으로 처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장훈빌딩으로부터 당월의 영업 후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500만 원 세금 계산서 받았답니다.
9월 30일 날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수취하면 유형은 50일 과세가 되죠. 그래서 50일 과세. 품목은 임차료. 공급가액은 500만 원. 부가가치세는 50만 원. 거래처는 장운 빌딩. 그리고 전자 3. 그럼 차변의 원재료를 임차료 800번대로 바꿔주셔야죠. 대변에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숨차다. 5번 본사 영업부 직원 업무에 사용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를 3천에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있죠. 1000cc 초과 1000cc 아니라 cc 초과 8인승 이하의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0cc라고 돼 있죠.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어도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50일 과세가 아니라 54 불공제로 입력을 할 거고요. 11월 28일 날 54 불공 자동차 공급가액은 3,000, 엔터 지금 부가가치세 300이고요. 거래처는 현구 자동차 전자역,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입니다. 3.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고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 미지급금이죠. 6번 일반 과세자인 스타문구에서 영업부에서 사용할 문구류를 현금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이고요. 받았죠? 현금 영수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죠. 유형은 현과입니다. 매입 현과죠. 그래서 60일 현과로 표시하시면 되겠죠. 문구류니까 문구류는 사무용품비 쓰래요.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같은 거 쓰면 또 복수 정답 나올까봐 사무용품비라고 60일 현과 문구류 2만원과 2천원 거래전 스타 문구. 그리고 1현금을 누르면 대변에 현금 되고요. 부가세 대금 차변에. 그리고 원재료를 사무용품비 800번대 사무용품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4번 일반 전표나 매입매수 전표 오류죠. 일반 전표에 입력된 명선 상사의 외상매수금 1,500 중에 1,000만원은 약속어음으로 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으나 알고 보니까 이 어음 발행인이 명성 상사가 아니라 동서유통이랍니다. 일반 전표 되게 쉽죠. 그죠? 되게 쉽지. 뭐만 하면 돼요. 8월 20일자에 가셔서요. 여기 거래처가 여기가 지금 명선 상사의 외상매수금 1,500 대변으로 보내고 약속어음으로 명선 상사 이렇게 받으러 했잖아요. 근데 이게 거래 어음 발행인이 명선 상사가 아니라 동서유통이래요. 동서유통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죠? 다른 건 없죠. 10월 10일 날 생산부 직원 결혼 축하금 현금 지급한 거래는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이래요. 현금 지급한 거 일반 전표죠. 일반 전표. 그러면 10월 10일 날 생산부 직원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뭐라고 바꾸면 돼요? 접대비라고 바꾸시면 되죠. 접대비, 매출거래처 접대비. 생산직이라는 말 없죠? 그러면 800번대 접대비가 됩니다. 현금. 자, 결산 1번 수동. 영업권 상각 자동, 기말재고 자산 자동이죠. 그래서 외화 장기 차입금 12월 31일 날 외화 장기 차입금 1,000만원, $10,000. 근데 지금 장기 차입금 중에는 이잖아. 그럼 계정 과목은 장기 차입금이죠. 그죠? 그 중에 환율이 $10,000, 1,000원, 1,000원이었었는데 달러가당 1,100원이 됐죠. 그럼 장기 차입금은 1,100만원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100만 원만큼을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100만 원. 대변에 장기 차입금 미국 BOA 은행 100만 원. 자, 자동 결산 자료 입력에 가셔서 1월부터 12월 저는 방법 2로 할게요. 영업권은 2017년 1월 1일 2000 취득했고 상각 한 5년 동안 상각한대요. 2017년 1월 1일에 취득했고요. 그러면 2017년도에 5로 나눴겠죠. 그러면 얼마? 400. 2018년도에는 얼마가 남아요? 그러면 1600이 남죠. 그러면 5가 아니라 4로 나눠 또 400이야. 2018년도. 지금 2018년도죠. 그럼 다음 연도는요? 다음 연도는 1200이 남았겠죠. 그때는 몇으로 남아? 산으로 나누죠. 그럼 또 4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무형자산 상각비는 400이 됩니다. 컨트롤 F 눌러서 영업권 무형자산 상각비 영업권에 400. 그리고 기말 재고 자산 입력하는 건 땡큐죠. 그죠? 컨트롤 F 눌러서 기말 상품 50. 컨트롤 F 기말 원재료 330. 컨트롤 F 기말 제공품 280. 컨트롤 F 기말 제품 1500입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 뭐 눌러요? 전표 추가. 그리고 조회 문제입니다. 6월 30일 현재 비유동 자산과 비유동 부채의 차이요. 보통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는 재무상태표 가시면 되죠. 그래서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 6월 달에 비유동 자산과 비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는 6,600이고요. 비유동 자산은 162,378,000이죠. 그래서 162,378,000에서 6,600 빼면 96,378,000. 두 번째, 판관비의 5월 발생분과 6월 발생분. 그러면 5월 달과 6월 달에 판관비를 조회하려면 1월 계표 가셔서 월 계표로 0505 해서 컨트롤 F 눌러서 판매비와 관리비. 자, 1250이고요. 6월 달은 컨트롤 F 6월 달은 1400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 150이죠. 그죠? 3번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세금 계산서 수준 고정자산 매입에 부가가치 신고서에 가면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몇 월? 1월부터 3월이요. 가치세 신고서 1월부터 3월 여시면 고정 매입세액 쪽에 고정자산 매입에 7천에 700 있죠. 뭐 물어본 거야? 매입세액 물어봤으니까 700이 되겠네요. 와, 제일 빨리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얼마나 걸렸나 볼까? 38분 걸렸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이름 이병진이었습니다.